단 2분 만에 기절하듯 잠든다면 어떠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잠에서 새벽 한 번도 안 깨고 아침 햇살에 상쾌하게 눈을 뜬다면요? 믿기 힘드시죠? 하지만 저는 직접 그런 분들을 수도 없이 보아왔습니다. 저는 40년 경력의 수면대사 건강 전문가 77세 박정우 박사입니다. 서울의 한방병원 원장을 역임했고 지금도 매일같이 환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수면 문제로 고통받는 분들, 특히 수면제 없이 자는 방법을 갈망하는 어르신들께 저는 오늘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알려드릴 내용은 단순한 꿀팁이 아닙니다. 이것 하나만 넣어 마시면 단 2분 만에 잠든다는 소금물 레시피, 수면제도 소용없던 불면증을 끝장낸 실전 사례, 그리고 매일 새벽 2, 3시에 깼던 분들이 다시 통잠을 자게 된 비결까지 이 모든 걸 낱낱이 풀어드리겠습니다. 단 한 가지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저 같은 노이사에게는 큰 힘이 되고 여러분께는 앞으로도 평생 써먹을 건강 정보를 드릴 수 있는 밑거름이 됩니다. 지금부터 단 30분만 집중해 주세요. 자연스럽게 스르르 잠들고 약 없이 새벽까지 푹 자는 법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런 밤 보내신 적 있으신가요? 눈은 감고 있는데 머리는 멈추질 않고 이불을 뒤척이다가 시계를 보면 새벽 2시, 3시. 그리고는 다시 한숨, 또 한숨만 나오는 밤. 아, 오늘도 또 못 자겠구나. 이 한마디가 입에서 맴도는 순간 그 밤은 사실상 끝난 겁니다. 제 환자 중에 강원도 원주에 사는 81세 김영자 여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10년 넘게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어요. 처음에는 나이 들면 원래 잠이 줄지 하고 생각하셨지만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일 3시간도 못 자고 심지어 수면제까지 먹었는데도 효과가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잠을 못 자니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기도 버겁고 몸은 항상 무겁고 머릿속은 뿌옇게 흐려지고 자식들이 전화를 해도 짜증부터 나고 손주들 웃는 소리도 듣기 싫어질 정도로 삶의 질이 무너졌다고 하시더군요. 여사님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박 박사님, 저는요. 밤이 무서워요. 해가 지면 겁이 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이처럼 불면증은 단순히 못 자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갉아먹는 고통입니다. 기억력은 떨어지고 우울감은 올라오고 심지어 혈압, 당뇨, 치매까지 수면 부족과 연결돼 있다는 건 이미 많은 연구로도 입증된 사실입니다. 또 한 분, 서울 마포구에 사시는 74세 박성우 어르신은 수면 무호흡증과 불안성 불면을 함께 앓고 계셨습니다. 밤마다 잠들기만 하면 가슴이 두근거려 깜짝 놀라 깨어났고 새벽 2, 3시에는 꼭 한 번씩 깨서 화장실 다녀오고 나면 그 후로는 잠을 못 이루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10년이 넘는 세월을 수면제에 의존하며 버텨오셨는데요.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약의 효과가 점점 떨어지고 내성이 생기면서 이제는 약을 먹고도 단 한숨도 못 자는 날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바로 불면증의 무서움입니다. 그냥 몸만 피곤한 게 아니라 정신력까지 갉아먹고 결국엔 삶 자체를 붕괴시킨다는 거죠. 여러분, 불면증은 단순한 증상이 아닙니다. 몸과 마음이 모두 무너지는 병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그렇게 매일 밤을 지옥처럼 보내던 김영자 여사님, 그리고 수면제에 의존하던 박성우 어르신, 이 두 분 모두 지금은 수면제 없이 매일 밤 6시간 이상 자연스럽게 주무십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이것 넣은 소금물 한 잔,
그리고 몇 가지 아주 단순한 생활 습관 덕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잠이 오지 않는 걸까요?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자면 잠을 못 자는 이유는 단 하나가 아닙니다. 대부분은 여러 가지 원인이 동시에 얽혀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의 경우 몸과 마음의 균형이 깨진 상태에서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수만 명의 환자들을 통해 파악한 대표적인 4가지 수면 방해 요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지금 이 이야기가 여러분을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과도한 긴장감입니다. 몸은 피곤한데 머리는 멈추지 않고 돌아가는 상태. 이게 바로 긴장성 불면증입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79세 오정희 여사님은 자식 문제, 재정 걱정, 건강 문제로 하루 종일 걱정에 짓눌려 사셨습니다. 누워도 머릿속이 멈추질 않아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그 말씀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죠. 이런 분들은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흥분된 상태입니다. 즉, 쉬어야 하는데 쉬는 법을 모르는 상태죠. 잠은 이완 상태에서 찾아오는데 몸이 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 아무리 누워도 잠들지 못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몸의 경직과 혈액순환 장애입니다. 몸이 굳어 있고 손발이 차고 어깨와 등 종아리가 항상 뻐근하다면 이건 단순한 근육 문제만은 아닙니다. 몸속 혈액이 끈적하고 잘 돌지 않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특히 수분과 염분이 부족한 경우 혈류 흐름이 느려지면서 우리 몸 곳곳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이때 느껴지는 막연한 불편감과 긴장감이 수면을 방해하게 됩니다. 청주의 76세 임기석 어르신은 자려고 누우면 다리가 쑤시고 근질근질해서 뒤척이다가 결국 일어나서 거실에 나와 앉아있게 돼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몸의 경직이 만드는 불면입니다. 세 번째는 심장의 불안정한 박동입니다. 여러분 혹시 누웠는데 심장이 갑자기 벌렁벌렁 뛰면서 깜짝 놀라 깨신 적 있으신가요? 혹은 아무 이유 없이 가슴이 두근거리고 잠들려는 순간 무언가 불안한 감정이 올라온 적은 없으셨나요? 이런 분들은 심장에 무리가 가 있거나 부신 기능과 신장의 균형이 깨져 있는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심박 조절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욱 예민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이럴 땐 단순히 심장을 진정시키는 게 아니라 몸 전체의 긴장과 불균형을 조절해주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막연한 불안입니다. 괜히 마음이 불안해요. 설명은 못 하겠는데 자꾸 가슴이 조마조마해요. 이런 말씀 많이들 하십니다. 이럴 경우 대부분은 체온이 낮고 말초혈관까지 피가 잘 안 도는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즉, 몸이 차가운 사람일수록 불안감도 커지고 수면의 질도 떨어집니다. 서울 동작구에 사는 80세 유희정 여사님은 겨울은 물론이고 여름에도 늘 양말 신고 자요. 발이 너무 차요. 이런 경우 따뜻한 족욕이나 등 배를 따뜻하게 하는 습관만으로도 불면증이 크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불면증은 단순히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의 긴장, 흐름, 균형, 온도가 모두 영향을 줍니다. 그렇다면 이 복잡한 문제를 가장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뭘까요? 바로 이것을 넣은 소금물 한 잔 그리고 몇 가지 생활 변화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것 넣은 소금물 한 잔이 왜 그렇게 강력한 수면 효과를 내는지 그 원리를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소금물이 좋대라는 정보로는 절대 실천이 이어질 수 없습니다. 몸이 이해해야 마음이 움직이고 마음이 움직여야 습관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밤에 소변이 자주 마려워서 새벽마다 화장실을 가는 것. 갔다 와서는 다시 잠이 오지 않아 천장을 바라보고 있는 시간. 사실 이 현상 역시 염분 부족으로 인한 수분 조절 실패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몸은 염분이 충분해야 수분을 붙잡아둘 힘, 즉 수분 보유력이 생깁니다. 염분이 부족하면 물을 마셔도 금방 소변으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러니 몸은 계속 마르고 혈액은 끈적해지고 수분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조직들은 굳기 시작합니다. 이 굳음이 바로 경직 그리고 수면 방해의 출발점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십니다. 소금이 몸에 안 좋잖아요? 고혈압 올까봐 무서워요. 이런 말씀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소금은 정제염을 과하게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만큼의 자연 염분을 보충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딱 한 가지 신맛 요소, 즉 레몬즙 혹은 동치미 국물 한 스푼을 넣게 되면 이 소금물의 효능은 몇 배로 상승합니다. 왜일까요? 소금은 긴장된 조직을 풀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반면 신맛은 교감신경을 진정시키고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 마음을 내려놓게 만드는 작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함께 활용해야 합니다. 소금은 굳은 몸을 녹이는 열쇠고요. 신맛은 긴장된 마음을 내려앉히는 부드러운 손길입니다. 몸과 마음이 동시에 풀려야 진짜 잠이 옵니다. 이 두 작용을 동시에 일으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소금과 신맛 조합 소금물입니다. 저는 이 조합을 환자분들께 이완소금수라고 부릅니다. 들어보세요. 이름만 들어도 느슨해지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 이완소금수는 단순한 물이 아닙니다. 몸에게 괜찮아, 이제 힘 빼도 되라고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실제로 78세 김영자 여사님도 처음에는 소금이 어떻게 잠을 오게 해요? 하고 반신반의하셨습니다. 그런데 단 3일, 딱 3일만 꾸준히 마셨는데 그동안 잠들기까지 2시간 넘게 걸리던 분이 2분 만에 스르륵 잠에 빠져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여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 몸이 이렇게 편안할 수 있다는 걸 저는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염분은 몸을 부드럽게 풀어준다. 신맛은 마음의 긴장을 내려놓게 한다. 두 요소가 합쳐질 때 비로소 수면 모드로 전환된다. 이제 여러분의 몸도 같은 신호를 받을 차례입니다. 방금 전에 이것을 넣은 소금물이 잠을 부르는 비밀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이제 그걸 어떻게 마셔야 하느냐?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방법이 틀리면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제가 말씀드릴 꿀잠 소금물 레시피는 매우 간단하지만 타이밍과 온도, 비율까지 제대로 따라 하셔야 정말로 2분 만에 잠드는 기적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준비물부터 말씀드릴게요. 미지근한 물 300ml. 차가운 물은 절대 안 됩니다. 체온보다 살짝 따뜻한 물이 좋아요. 너무 뜨거우면 흡수가 느리고 너무 차가우면 오히려 긴장을 유발합니다. 천일염이나 구운 소금 2에서 3g. 보통 티스푼으로 살짝 하나 정도가 2g, 가득 담으면 3g 정도입니다. 입맛에 따라 조금 조절하셔도 좋지만 첫 시작은 2g을 추천드립니다. 레몬즙 또는 동치미 국물 1스푼. 시큼한 신맛이 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없으시면 식초 한두 방울로 대체도 가능하지만 되도록 자연 발효된 재료가 좋습니다. 이제 섞어주시면 됩니다. 따뜻한 물에 소금을 먼저 잘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신맛 재료를 넣어주세요. 그럼 약간 짭조름하고 시큼한 물이 완성됩니다. 바로 이게 여러분의 수면을 여는 열쇠입니다.
마시는 타이밍 여기서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잠들기 1시간 30분 전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왜냐하면 물을 마시고 나면 최소한 한 번쯤 화장실에 가고 싶어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자려는 바로 직전에 마시면 새벽에 깨서 화장실 가게 됩니다. 그러면 수면 리듬이 깨지고 효과가 반감됩니다. 가장 좋은 루틴은 이렇습니다. 저녁 식사 후 2시간 지나고 잠자기 1시간 반 전쯤 조용한 음악을 틀고 따뜻한 조명 아래에서 소금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십니다. 마치 명상하듯이 마음을 가라앉히는 시간으로 활용하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주의사항도 말씀드릴게요. 고혈압이 있는 분들도 마셔도 될까요? 많은 분들이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소금 양은 극히 소량이며 약용 형태로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식염 섭취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단, 의사의 진단으로 염분을 철저히 제한하고 있는 분이라면 꼭 담당 의사와 상의하신 뒤 시작하셔야 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의학적 처방을 대체하지는 않습니다. 그 외에도 이 소금물은 반드시 혼자 마시기보다 호흡 조절이나 따뜻한 족욕과 함께 활용할 때 더 강력한 효과를 냅니다. 그냥 걷기만 해도 잠이 온다. 이 말 믿어지시나요? 걷는 게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이 계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박 박사님, 낮에 걷고 숨쉬기만 바꿨는데 약을 끊고 자요. 이게 진짜 기적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기적의 비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자, 먼저 왜 낮에 걸어야 하는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햇빛은 우리 뇌에 있는 수면 호르몬 멜라토닌의 리듬을 조절합니다. 낮에 햇볕을 제대로 받지 않으면 밤에 멜라토닌이 분비되지 않습니다. 즉, 낮에 빛을 받지 않으면 밤에 잠들기 어려운 몸이 되는 겁니다. 또한 걸을 때 신체 리듬이 정돈되며 특히 발바닥에서 자극되는 경혈들이 자율신경을 안정시켜 줍니다. 그야말로 몸이 스스로 잠을 준비하는 회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걸어야 할까요? 첫 번째,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 천천히 경치 구경하듯 걷습니다. 세 번째, 입은 다물고 코로만 숨을 쉽니다. 네 번째, 허리를 세우고 어깨와 등을 살짝 뒤로 당깁니다. 중요한 건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무작정 만보 걷기보다 30분의 고요한 산책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이 산책은 단순히 운동이 아닙니다. 하루치 스트레스를 씻어내는 이완의식이 되는 시간입니다. 이제 걷기와 함께 하셔야 할 또 하나의 핵심 루틴, 바로 숨 쉬는 법입니다. 여러분, 숨 쉬는 것도 잘 쉬는 법이 따로 있습니다. 단순히 코로 들이쉬고 입으로 내쉰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3-6호흡법을 꼭 실천해 보세요. 코로 천천히 셋을 세며 들이쉬고 6을 세며 입으로 아주 부드럽게 내쉬는 겁니다. 숨을 내쉴 때는 촛불을 끄듯이 하지만 꺼지지 않게 아주 살살. 이때 복부가 서서히 수축되며 몸 전체의 긴장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이 호흡의 핵심은 내쉬는 시간이 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숨을 길게 내쉴 때 몸은 지금은 쉬어도 되는구나 하고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 교감신경에서 부교감신경으로 전환이 일어납니다. 그 전환이 일어나야 진짜 잠을 잘 수 있는 몸이 되는 것입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햇빛 아래에서 천천히 걷고 코로 들이쉬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3-6호흡법을 반복한다. 하루 30분만 실천해도 수면 호르몬, 자율신경, 순환 시스템이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박성우 어르신 기억하시죠?
수면제를 수십 년 드셨던 그분 말입니다. 이 호흡법을 배우시고 나서 3주 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숨 쉬는 것만 바꿨을 뿐인데 밤에 화장실도 안 가고 새벽에 눈도 안 떠져요. 너무 신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호흡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이미 실천할 준비가 된 겁니다. 오늘부터 산책하면서 코로 셋, 입으로 여섯, 이 리듬을 타며 몸을 풀어주세요. 여러분, 오늘 밤 침대에 누우실 때 여러분의 등과 배는 따뜻한가요? 차가운가요? 이 질문이 이상하게 들리실 수 있겠지만 사실 이 단순한 체온 차이 하나가 수면의 질을 완전히 바꿉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의 자율신경 시스템은 체온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체온 변화가 교감신경에서 부교감신경으로 전환되는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부터 기억하셔야 할 핵심은 등은 따뜻하게, 공기는 선선하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잠들기 전 주변 온도는 너무 덥지 않게 유지해야 하지만 등과 배, 특히 허리 아래쪽은 반드시 따뜻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등과 배에는 부교감신경이 밀집해 있는 내장 기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위를 따뜻하게 하면 심장이 천천히 뛰고 소화기관은 편안해지고 몸 전체가 이완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등 아래쪽, 즉 신장과 콩팥 부위는 기운을 아래로 가라앉히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수승화강이라고 부르죠. 기운이 머리로 떠 있는 사람은 잠을 잘 못 자고 반대로 아래로 가라앉은 상태일 때 몸은 진짜로 쉬게 됩니다. 여기서 활용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무엇일까요? 따뜻한 찜질팩을 배에 올리기, 허리 뒤쪽에 전기 찜질기나 뜨거운 수건 대기, 양말을 신은 채로 발 따뜻하게 유지하기. 이 세 가지 방법을 잠들기 30분 전부터 적용하시면 몸이 자연스럽게 수면 모드로 들어갑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75세 이명자 여사님은 밤에 누우면 배가 싸늘해서 꼭 이불을 돌돌 말고 자야 돼요 하셨는데요. 제가 드린 첫 번째 과제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배에 따뜻한 찜질팩 얹고 자 보세요. 그날 밤 여사님은 처음으로 한 번도 깨지 않고 6시간을 통잠으로 주무셨습니다. 그 후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찜질팩 없으면 이제 잠을 못 자요. 그 정도로 제 몸이 달라졌어요. 자, 정리해 드릴게요. 등과 배는 따뜻하게, 공기는 시원하게 유지한다. 배를 따뜻하게 하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이완 반응이 일어난다. 잠들기 전 찜질은 수면 호르몬 분비를 유도한다. 그리고 하나 더, 잠자기 직전 10분 정도 족욕이나 반신욕을 추가하시면 그 효과는 2배가 됩니다. 물 온도는 약 40도, 발목까지 담그고 따뜻한 수건을 어깨에 덮은 채로 눈을 감고 깊은 호흡을 해보세요. 그 순간 여러분 몸속 긴장과 스트레스는 물처럼 흘러내릴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소금물로 몸을 풀고 햇빛 아래 걷기로 자율신경을 정돈하고 등과 배를 따뜻하게 하며 수면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그럼 진짜 효과가 있었던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이제부터는 실제 사례, 그분들의 생생한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이 한마디에 저는 바로 김영자 여사님의 상태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울 은평구에 사는 78세의 노부인이셨고 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부터 눈동자의 불안과 피로, 체념이 뒤섞인 표정이 보였죠. 밤에 못 주무신다고요? 제가 물었을 때 여사님은 쓴 웃음을 지으셨습니다. 선생님, 못 잔다고 말하는 것도 지겹습니다. 눈 감은 지 2시간이 지나도 잠이 안 오고 겨우 들면 1시간 만에 또 깨요.
그 다음엔 아침까지 침대에서 버텨야죠. 이런 상태가 벌써 13년째라고 하셨습니다. 그 사이 수면제는 종류만 바꿔가며 복용했고 처음에는 듣던 약이 어느 순간부터 아무런 반응도 안 일으켰다고 합니다. 손주랑 놀아주고 싶은데 힘이 없어요. 눈이 빠질 듯이 아프고 식욕도 없고 아무 일도 하기 싫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면증이 아니라 삶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고통이었습니다. 저는 여사님께 먼저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사님, 소금 드시나요? 소금이요? 고혈압 때문에 최대한 안 먹으려고 하죠. 그럼 물은요? 그다지 많이 마시진 않아요. 밤에 화장실 자주 가니까.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몸이 굳고 수분과 염분이 부족하고 신경이 예민해진 상태. 이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경직, 불안, 순환 장애의 전형적인 불면 패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사님께 딱 3가지만 실천해 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소금물에 레몬즙 1스푼 타서 잠들기 1시간 반 전에 마시기. 햇살 아래 15분 걷기. 빠르게 걷지 말고 경치 보며 천천히. 찜질팩을 배에 얹고 따뜻하게 이불 덮고 누우시기. 여사님은 처음엔 고개를 갸우뚱하셨습니다. 그게 뭐 효과가 있을까요? 하지만 제가 딱 3일만 해보세요 라고 약속드리자 그렇게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4일째 되는 날 아침 여사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저 어젯밤에 깜짝 놀랐어요. 9시에 누웠는데 눈 뜨니까 새벽 5시였어요. 한 번도 안 깼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 목소리에 감격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뒤로 여사님은 수면제 복용을 천천히 줄이셨고 2주 뒤에는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3주가 지나자 낮에는 꽃 시장에도 다녀오고 손주 생일 파티에 직접 케이크를 들고 가셨습니다. 제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다시 받아요. 밤이 오는 게 무섭지 않아요. 이제는 기대돼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다시금 확신했습니다. 잠은 약이 아니라 습관과 흐름으로 바꿀 수 있는 문제라는 걸요. 여사님의 사례는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다음 사례는 조금 다른 유형이지만 역시 수십 년간 불면으로 고통받다 기적을 경험하신 분입니다. 잠만 잘 자도 이렇게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까? 나는 요즘 하루하루가 축제 같아요. 이 말을 꺼낸 사람은 74세 박성우 어르신, 전직 공무원 출신으로 깔끔하고 단정한 인상의 어르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제게 오셨을 때는 그늘이 짙은 눈동자를 하고 계셨죠. 선생님, 심장이 벌렁벌렁 뛰는데도 맥은 없고 눕기만 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쑤셔요. 숨도 얕고 가슴이 꽉 막힌 것 같아요. 이런 말은 단순한 불면증이 아닙니다. 심장 과흥분, 불안, 자율신경 실조가 모두 겹친 복합 상태였죠. 박 어르신은 수면제를 7년간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약을 먹어도 3시간 이상 못 주무시고 자고 나서도 개운함은 없고 오히려 두통, 졸림, 피로감만 심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무섭습니다. 그냥 누워있고 싶고 아무 생각도 안 나요. 심지어 아내 얼굴 보는 것도 미안하고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단순한 수면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생명력 자체가 꺼지고 있다는 신호로 판단했습니다. 저는 박 어르신께 이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등과 배를 따뜻하게 덮고 자기 전 조용히 숨쉬기. 레몬즙을 넣은 소금물을 저녁 식사 후 1시간쯤 마시기. 반신욕 대신 발 조격 15분. 조격 중엔 아무 생각 말고 호흡만. 그는 의외로 바로 시작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요, 이제 뭐라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진짜 무너질 것 같아서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날 밤 처음으로 4시간 넘게 숙면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박 어르신은 활짝 웃으며 진료실에 들어오셨습니다. 아니, 잠이 이렇게 달콤한 줄 몰랐습니다. 밤에 불 켜고 몇 번이나 내가 진짜 자고 있나 확인했어요. 거짓말 안 하고 6시간을 한 번도 안 깨고 잤습니다. 이후 박 어르신은 숨쉬기와 따뜻한 수면 습관을 꾸준히 실천했고 한 달 뒤 수면제 복용을 완전히 중단하셨습니다. 무기력하던 얼굴은 혈색이 돌고 가족들과 여행 계획도 다시 세우기 시작하셨죠. 숨이 깊어지니까요. 삶이 다시 열리는 기분입니다. 그냥 하루 버티는 게 아니라 하루를 사는 기분이에요. 그 눈빛에는 다시 삶의 의지와 온기가 살아나 있었습니다. 불면은 단순히 잠 못 자는 고통이 아닙니다. 삶의 모든 기력을 갉아먹는 침묵의 괴물입니다. 하지만 이 괴물, 우리 안에 있는 아주 기본적인 힘만 잘 써도 충분히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레몬 한 조각과 소금 한 꼬집일 수도 있습니다. 믿기지 않으신다면 이제 마지막 이야기까지 들어보세요.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내용을 한번 천천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어떤 소금이 좋을까요? 마트에서 파는 정제염보다는 천일염이나 구운 소금처럼 자연 그대로의 소금을 선택해 주세요. 깨끗한 소금, 믿을 수 있는 소금,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 하루에 몇 번 마시면 될까요? 딱 한 번이면 좋습니다. 저녁 식사 후, 잠들기 한두 시간 전, 따뜻한 물 300ml에 소금 2에서 3g 정도, 그리고 레몬즙을 티스푼으로 한 숟갈, 입안에 머금듯 조용히 음미해 보세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요. 세 번째, 고혈압이 있는데 괜찮을까요? 염도가 걱정된다면 조금 더 희석해서 시작해 보세요. 무조건 짜게 먹는 게 아니라 내 몸에 필요한 만큼만 천천히 익숙해지는 거예요. 네 번째, 조격이나 반신욕 꼭 해야 하나요? 꼭은 아니지만 하면 정말 좋아요. 뜨끈한 물에 발을 담그고 소금차 한 잔. 이 시간만큼은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당신만의 휴식입니다. 다섯 번째, 언제 효과가 나타날까요? 빠르신 분들은 첫날 밤부터, 대부분은 3일이면 변화를 느낍니다. 잠이 스르륵 깊고 부드럽게 찾아오고 다음날 아침이 훨씬 가볍게 시작돼요. 그래서 이 모든 걸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밤엔 따뜻한 소금차 한 잔. 몸은 따뜻하게, 공기는 시원하게. 낮엔 천천히 걷고 깊게 숨쉬기. 긴장은 내려놓고 마음은 쉬게 해주기. 불면은 병이 아닙니다. 몸과 마음이 이제 정말 쉬고 싶다는 작은 신호예요. 그 신호에 오늘만큼은 귀 기울여 주세요. 수면제보다 빠르고 어떤 약보다 부작용 없는 자연의 방식으로 돌아가는 밤. 그게 바로 오늘 당신이 준비한 소금물 한 잔과 따뜻한 마음입니다. 반드시 실천하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밤은 평안하게 바뀔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염제신농,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